안녕하세요.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오늘 교육부의 2015년 업무계획 발표가 있었는데요. 그 내용을 좀 보니까요. 중학교 자유학기제 안착과 또 인성교육 강화, 또 현장 중심 직업교육을 확대하겠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특히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대학 입시를 치르는 2017학년도 대학 입시부터는 인성평가를 더 강화한다 이런 내용도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오늘 2교시 결정적 코치 합격연구소에서 더 자세하게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시 상담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 모셨는데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십니다. 하나고등학교 연구부장이신 정경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고등학교 교사 전경원입니다.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겨울방학입니다. 아주 소중한 시간인데요. 공부만 또 매달리지 말고 건강관리에도 최선을 다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최선의 전략을 짜주실 두 분의 선생님 또 모셨는데요. 합격의 길로 가는 길을 알려주시는 입시계 황금 나침반 비상교육 입시평가 연구실장이신 이치우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비상교육 입시평가 연구실장 이치우입니다. 방학이 이제 한 복판에 와 있는데요. 이제 처음에 세웠던 방학 계획이 잘 마무리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 세웠던 계획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요. 최선을 다해서 소개 성과를 거두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혼란스러운 입시에서 합격의 하모니를 이끌어 주실 분이십니다. 하나고등학교 김학수 선생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나고등학교 김학수입니다. 방학만큼 본인의 계획에 의해서 좀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기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목소리가 좀 감기에 걸렸는데 안과 밖에 온도차가 좀 많이 나면 또 감기에 걸릴 수 있고 건강관리 잘 하면서 방학만큼 본인의 어떤 계획 잘 세워서 준비할 수 있는 계획은 없다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잘 준비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건강하고 알찬 겨울방학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는 다음 주 한 주 동안 1월 26일 월요일부터 30일 금요일까지 다문화 가족 자녀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복잡한 대입 전형으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다문화 가족 학생들 위해서 1:1 진학 상담과 특강도 준비를 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오늘의 시간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1교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미리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학생 화면 통해서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만나볼 학생입니다. 프로그래머를 희망하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데요. 원하는 대학에 가려면 무엇부터 보완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학생이 지원 가능한 대학들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자, 학생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되는 이과 학생입니다. 네, 그렇군요.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다고 했는데 혹시 어떤 분야에 더 관심이 가는 게 있을까요? 네, 컴퓨터 쪽에서도 이제 보안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분석은 이치우 선생님께서 해주실 겁니다. 우리 학생 이치우 선생님과 인사 나누세요. 네, 우리 학생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컴퓨터에 관심이 많으신데요. 컴퓨터를 네. 잘 다루나요? 네, 딴 애들보다 한번 이제 뭐 기술 같은 걸 습득하면 좀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좀 부럽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이제 궁금한 점, 예, 저희가 이제 좀 많이 좀 고민을 하고 파악을 했는데요. 어떤 전형이 좀 적합한지도 조금 찾아보고 좀 준비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네. 학생도 진학과 관련해서 또 다른 궁금한 점이 또 있나요? 이제 제가 가려는 대학이 예, 이제 서울 인서울에서 그래도 제일 아래쪽을 이제 원하고 있는데 예. 그 대학을 가려고 준비하는데 그 대학을 뭐랄까, 그러니까 대학에 대해서 분석을 해놔야 하는지 아니면 분석을 안 해도 되는지. 예, 알겠습니다. 우리 학생이 궁금한 내용 좀 잘 정리가 돼 있으니까요.
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직 1학년이다 보니까 좀 막연하게 느껴지는 네, 네, 부분이 네, 있는 네, 것 같아요. 네. 어떤 부분을 좀 보완을 해 나가야 되는지 오늘 방향을 좀 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학생부와 비교과 활동을 우선 화면으로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 한번 볼까요? 예, 1학년이고요. 내신 성적, 교과 성적, 평균 등급 보겠습니다. 국어는 4.5등급이고요. 수학이 3.5등급, 영어는 3등급입니다. 그리고 과학은 3.25등급이고요. 국어, 수학, 영어, 과학의 평균 등급은 3.5등급입니다. 국어, 수학, 영어의 주요 교과 1학년 1학기, 그 다음에 2학기, 1학년 성적만 있어서 두 개 성적을 좀 비교를 해보면요. 국어는 5등급에서 4등급, 그리고 수학은 이제 4등급에서 3등급으로 1등급이 향상이 됐고요. 네. 영어는 3등급으로 제자리에 있는 상황입니다. 네. 모의고사를 한번 볼까요? 지난해 모의고사 이제 11월 마지막 모의고사와 그 이전에 봤던 이제 9월 모의고사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시험이 있는데 먼저 11월 모의고사를 보면 11월 모의고사는 국어가 6등급이고요. 수학이 3등급, 영어가 4등급. 그리고 한국사는 이제 50점 만점에 11점을 받았고요. 물리가 4등급, 생명과학이 다소 좀 저조합니다. 8등급이고요. 전체적으로 봐서 이제 국어, 수학, 영어, 과탐에서는 4.75등급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11월 마지막 수능 모의고사와 9월 모의고사 두 개를 좀 비교를 해보면요. 9월 모의고사에 비해서 국어는 이제 1등급 정도가 좀 떨어졌고요. 수학은 3등급으로 유지가 되고, 영어 역시 이제 4등급으로 유지가 되고, 네. 물리는 5등급에서 4등급으로 1등급 정도가 떨어지고요. 전체적으로 9월에 비해서는 성적이 조금 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비교과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비교과 활동 보겠습니다. 1학년 정도 좀 마치고 있는데 학교에 밤과 후에 아카데미, 물리, 화학, 수학 등의 이제 수업을 수강을 했고요. 영화 감상 동아리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봉사 활동과 이제 환경 정화 활동도 이제 한 상황이고요. 우리 학생이 가지고 있는 교회 활동을 보면요. 네, 멘토링 봉사단에 지금 이제 했던 것은 아니고요. 이제 면접을 통해서 봉사 단원으로 이제 채택이 돼서 1월 후반부터 지금 중학생 영어 지도를 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이 희망대학을 한번 살펴보면요. 1지망은 삼육대학교 컴퓨터학부의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고요. 2지망은 우리 학생의 2지망은 광운대 컴퓨터공학과의 광운 참빛인재 전형이고요. 3지망은 국민대학교의 컴퓨터공학부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우리 학생은 컴퓨터 관련 분야로 진로에 대한 의지는 분명한 학생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이치우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 어떻게 보셨나요? 예. 1학년 학생이기 때문에 아직 이제 많은 시간들이 좀 남아 있는 게 상당히 이제 고무적이긴 한데요. 우선 이제 1학년 때 우리 학생이 또 이제 했던 성적을 한번 보는 게 좀 의미가 있습니다. 교과 성적 보시면은 영어, 과학, 수학, 국어 교과 순으로 이제 영어가 가장 우수하고 국어 교과가 상대적으로 많이 이제 부족한 상황이고요. 국어 성적은 다른 과목에서 좀 4.5등급으로 이제 상당히 좀 많이 부족하다고 이제 볼 수 있고요. 한 가지 이제 고무적인 것은 1학년 1학기에 비해서 2학기 성적이 눈에 띄게 이제 향상되고 있다는 점이 우리 학생이 이제 앞으로도 이제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좀 과목별로 살펴보면 아까도 봤습니다만 국어하고 수학이 이제 1등급 정도가 1학기에 비해서 올랐고요. 이제 잘 살펴보지 않았던 물리하고 이제 화학이 2등급, 1등급 이렇게 향상이 돼서 과학 탐구 쪽에도 상당한 성적 향상이 이제 가능성을 좀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모의고사도 살펴보면요. 모의고사의 그 교과하고 이제 학생부 내신의 교과에 네. 잘하는 과목과 이제 못하는 과목의 순서가 좀 다르긴 한데 모의고사에서는 수학, 영어, 과탐, 국어 순으로 네. 수학을 가장 잘하는 과목으로 볼 수 있고요. 학생부에 비해서 수학 성적이 좀 좋아서 사실은 모의고사의 수학 성적이 좋아서 상당히 조금 이제 고무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인데 특히 이제 우리 학생이 자연 계열이고 컴퓨터 공학을 진로로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수학 잘하는 게 이제 앞으로 상당히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좀 생각을 좀 해보고요. 제가 이제 모의고사 성적을 보다 보니까 이제 우리 학생이 9월 모의고사의 과탐에서 이제 물리를 선택했었는데 네. 11월 달에는 또 과목이 생명과학으로 바뀌어져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등급이 상당히 안 나왔는데 우리 학생 듣고 있죠? 네. 예, 혹시 선택 과목을 잘못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생명과학 그거 원래 화학을 하려 했는데 체크가 잘못됐네요. 그랬군요, 역시. 그래서 그렇군요. 우리 학생이 이제 물리하고 화학을 선택했을 때 갑자기 생명과학으로 바뀌어서 등급이 안 네. 나왔대요. 그래서
아마 우리 학생이 가지고 있는 지금 과탐의 성적 정도라면 그 앞으로도 이제 상당히 과탐의 성적이 좀 많이 올라갈 걸로 생각되고요. 네. 한 가지 좀 짚어야 될 것은 이제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한국사가 50점 만점에 11점이에요. 네. 자연계열 학생이긴 하지만 역시 이제 한국사가 2017학년도에 많이 좀 활용이 될 거기 때문에 네. 수시에서의 최장력 기준이라든지 또는 정시 모집에서의 가산점 등으로 활용이 될 수 있으니까 한국사에도 조금 더 좀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수능에서는 이런 정도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한국사나 또 국어 영역 이런 부분에서는 좀 보완할 점들이 보이는데요. 네, 인문계 과목이라서 좀 그러긴 한데요. 네, 네, 그래도 좀 그런 것 보완을 하긴 해야 같습니다. 되겠습니다. 네, 네, 네. 보완할 점을 좀 자세하게 또 짚어볼까요? 네, 우리 학생 보완할 점을 좀 살펴보면 사실 이제 1학년이기 때문에 뭐 보완할 점이라기보다는 앞으로 더 주력을 해서 더 잘할 수 있는 쪽으로 좀 주안점을 둬야 될 것 같은데요. 학생이 제출한 서류를 보니까 3학년 중3 2학기 때 성적이 상위에서 보니까 이제 75% 해당되더라고요. 우리 등급으로 보면 한 6등급 정도 해당되는데 네. 거기에서 지금 고등학교 올라와서 이제 1학년 1학기나 2학기 성적을 보면 성적이 아주 대폭적으로 지금 향상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수능 성적이 또 이제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자연계열답게 이제 수학이나 물리에 이제 성적이 좀 잘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겨울 방학 동안에 수학이나 물리에 더 집중을 해서 수학이나 과탐의 물리 같은 경우는 이제 자연계열 집중 과목이기 때문에 아예 이제 상위권으로 좀 도약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학생이 게임과 관련되는 또는 보안과 관련되는 프로그램이 이제 진로이기 때문에 관련되는 활동들은 앞으로 이제 2학년이 되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이제 좋은 성적을 좀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뭐 학생부 종합전형이 사실상 여러 가지 이제 종합평가에 이제 도구로 쓰여지긴 합니다만 수학과 과학 같은 기본적인 교과 성적의 향상이 네. 기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수학과학의 교과 성적의 향상에도 조금 더 박차를 가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네, 우리 학생이 보완해야 될 점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셨는데요. 아직 1학년 학생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2학년, 3학년 거치면서 많은 변화가 있겠지만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학생에게 가장 적합한 전형이 어떤 전형인지 좀 추천해 주시죠. 예, 추천을 합니다만 사실은 쉽지 않은 추천이긴 네. 하고요. 앞으로 이제 가능성이 많이 열려 있어서 네. 1순위로 제가 이제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이제 1순위로 생각해봤던 전형이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요. 2순위는 정시로 옮겨서 이제 일반 전형, 뭐 수능 전형입니다. 그리고 3순위는 여전히 이제 수시 모집에서 논술 전형을 이렇게 이제 3개 정도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네. 네,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네,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예, 1순위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1순위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학생이 이제 진로가 컴퓨터 이제 게임에 또는 이제 보안에 관련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꾸준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면 아마 이제 그 우리 학생의 그 진로와 관련되는 모습들이 차곡차곡 학생부에 쌓이면서 또 이제 그게 자기소개서나 또는 면접 상황에서 이제 나타나기 때문에 상당히 학교 활동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이제 전체적인 교과 성적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수학하고 과학과 관련되는 교과 성적이 좀 집중적인 향상을 통해 가지고 좀 좋은 성적을 좀 받았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기 때문에 어떻든 우리 학생이 이제 가지고 있는 자기 주도성이라든지 적극성을 좀 가지고 학교 생활을 좀 성실하게 해 나가면서 다른 친구들과 이제 공동체 의식을 좀 함양한다든지 또는 리더십 개발 또는 이제 배려심을 좀 고취하는 이런 등등의 어떤 노력들을 하면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전반적으로 좀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네, 이 순위는 이제 정시 일반 전형 수능인데요. 수능은 뭐 저희가 알다시피 등급보다는 표준 점수하고 백분위의 개별 점수가 중요하고요. 한 문제가 아닌 1점이 더 중요한 상황이죠. 그래서 뭐 영어하고 국어 또는 이제 한국사 이런 등등의 성적도 중요하지만 우선 뭐니 해도 지금 우수한 수학이나 과학이 이제 사실 더 중요한 건 사실이고요. 네. 그래서 아까 뭐 말씀드렸습니다만 수학, 과학 성적을 이제 시간이 조금 있을 때 더 성적이 이제 분발을 해서 1등급이나 2등급 정도로 도약을 하는 게 사실 매우 중요하겠고요. 성적 향상에 있어서는 우리 학생들이 이제 목표를 좀 정해 놓으면 그 목표 대학 학과에 맞춰서 내가 지금 현재 성적과 목표 대학의 성적과 영역별로 성적이 좀 거리를 좀 재서 결국 이제 몇 점이 차이 나느냐겠죠. 그래서 내가 이제 몇 점 정도를 맞추면은 이 목표 대학에 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좀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계획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매번 모의고사 보고 나면 점수가 몇 점 정도 차이 나는지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필요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목표를 너무 높게 잡으면 영역별로 점수 차이가 많이 나니까 내가 공부를 하더라도 뭐 10점, 20점, 3점 이렇게 올리긴 힘들잖아요. 그래서 10점 이내에 목표 점수를 좀 확인해 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3순위가 논술 전형인데요. 논술은 지금 당장 하려고 하면 아마 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수능이라든지 또는 학생부 교과 성적에서 수학과 과학
과학과 관련되는 좀 심화학습을 좀 해가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아마 2학년 겨울 방학 정도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에서 논술, 이런 논술이 출제됐구나. 기출문제 한번 보고 나서 대비를 좀 직접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네, 우리 학생에게 적합한 전형에 대해서 지금 살펴봤는데요. 네. 우리 학생이 현재 일지망으로 희망하는 대학이 삼육대학교인데요. 이치우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삼육대학교의 특징 그리고 도전 가능성을 좀 짚어주시죠. 예. 삼육대학교의 이제 특징이나 도전 가능성 이제 화면 보면서 한번 말씀드릴까요? 예. 네. 삼육대학교의 학교 생활 우수자 전형인데요. 우리 학생이 이제 2017학년도에 대학에 입학하는데 2017학년도의 전형은 금년 이제 아마 7월 말 정도 돼야 구체적으로 발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배들이 진학하는 2016학년도 입시호강 기준으로 살펴보면요. 컴퓨터 학부로서 이제 학교 생활 우수자 전형은 8명을 뽑네요. 1단계 4배수는 서류로 일단 선발을 하고요. 2단계에서는 면접이 들어옵니다. 면접이 30%를 반영하는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서 이제 없고요. 구술 면접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 학부에서 어떤 이제 공부를 하고 앞으로 진로가 어떻게 되는지 등의 이제 모집 단위에 대한 이해도가 좀 필요하고요. 생활 태도나 습관이나 우리 학생이 가지고 있는 인성에 대해서 종합 평가를 하게 되고요. 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 학생이 합격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과년도에 있었던 예년에 이제 그 학생부의 교과 성적 정도를 보면 아마 3등급 정도면 충분히 이제 합격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판단이 좀 서고요. 우리 학생은 진로는 제가 볼 때는 목표가 확실합니다. 그래서 확실한 목표이니만큼 앞으로 이제 학교 생활들을 통해서 우리 학생이 자기 소개서라든지 또는 선생님이 쓰는 추천서를 통해서 서류가 조금 더 이제 더 강화가 될 것 같고요. 그런 서류를 기반으로 한다면 아마 면접에서도 상당히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마 합격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좀 해봅니다. 네. 희망하는 대학을 분석을 좀 해봤는데 학생이 더 궁금해했던 내용이 네. 현재 가능한 대학과 또 자신이 갈 수 있는 최고의 대학은 어디일까라고 네. 질문을 했어요. 굉장히 좀 어려운데요. 조언을 좀 해주실까요? 네, 이게 아마 우리 이제 고 뭐 1뿐만 아니라 고2, 고3까지 가더라도 현재 수준보다는 항상 이제 목표가 높기 때문에 이제 그 이제 차이가 좀 간격이 좀 있는데요. 고1이라는 점을 좀 감안해 보면 현재 성적 정도면 이제 광운대학교 정도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도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싶고요. 네. 뭐 앞으로 이제 그 정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 2학년, 3학년 이렇게 남아 있기 때문에 계속 가면 아마 한양대 정도도 좀 희망 대학으로 삼고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다만 이제 단기 목표는 조금 너무 높게 잡지 말고 네. 좀 낮게 잡아서 현실적으로 좀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앞으로의 가능성이 열려 있으니까요. 차근차근 해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학생이 궁금해했던 내용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궁금해하는 부분까지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 학생이 이제 앞서도 이제 언급했지만 아직 1학년 학생이기 때문에 변화 가능성이 아주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에는 이제 방향 설정이 아주 중요한데요. 이치우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에게 좀 추천 전형 조언을 좀 해주시죠. 예. 추천 대학도 이제 우리 학생이 희망했던 대학 중에서 제가 이제 한 2개 정도를 골라봤는데요. 네.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국민대학교의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이제 금년도 이제 2016학년도죠. 사실은 17학년도에도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금년에 처음 생긴 신설 전형이고요. 컴퓨터공학부로 13명을 선발합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이 대부분 1단계 이제 서류하고 2단계에 면접을 보는데 여기는 이제 일괄 합산 전형으로 학생부와 서류를 70, 30을 이렇게 일괄 합산해서 선발하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징은 이제 일반고와 자율고에서만 선발하고 특목고 학생들은 지원을 할 수 없다는 게 있고요. 학생부 중심의 이제 교과나 비교과를 충실하게 수행하는 학생이면 합격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면접이 없기 때문에 뭐 우리 학생 입장에서는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은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것도 같습니다만 아무튼 면접이 없는 게 특징으로 볼 수 있고요. 서류 평가는 학생부 자소서 그다음에 교사 선생님의 추천서로 자기 주도성, 도전 정신 그리고 전공 적합성하고 인성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이제 선발한다고 볼 수 있고요. 아마 우리 학생의 지금 그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이제 중학교에 이어가지고 고등학교에 올라오면서 열의를 많이 보이기 때문에 좀 학교 생활에 충실 정도로 본다면
충분히 이제 더 열심히 한 학교 생활로 이제 가능할 것 같아 보이고요. 네. 뭐 교과나 비교과나.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진로가 목표가 확실하기 때문에 면접과 수능 최저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이제 확실히 더 뭐 장점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광운대 광운 참배도 인재 전형을 한번 살펴보면요. 역시 이제 2016학년도 기준인데 컴퓨터 공학과에서 19명을 모집하고요. 학생부 종합전형답게 이제 서류평가를 1단계에서 3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는 면접이 40%로 들어갑니다. 역시 수능 체제는 없는데 면접이 다른 데 비해서 외형 반영 비중이 좀 높다고 보여지고요. 서류평가에서 보면 또 한 가지 특징은 학생부와 자소서가 있고요. 선생님이 써주시는 추천서는 이것도 반영을 하지 않습니다. 예, 좀 유의해서 보셔야 되고요. 모집 인원은 다른 데 비해서 지금 2016학년도에 지난해보다 좀 확대가 된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전공 적합성, 그다음에 자기 주도 역량,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전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아마 외형이나 실질이나 면접 비중이 상당히 좀 높을 걸로 보여지고요. 우리 학생 진로 목표 역시 확고하기 때문에 뭐 합격에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앞으로 이제 준비 정도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좀 진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추천 전형까지 상담을 다 들어봤습니다. 자, 들어보니까 어떤가요, 우리 학생? 네,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네, 앞으로 어떻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학생 선생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네. 중학교 때에 비해서 그 성적 향상이 굉장히 두드러졌잖아요. 열정이 앞으로도. 대단한 것 같아요. 네. 네. 성적을 쭉쭉 올려서 꼭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정경화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프로그래머를 희망하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내게 맞는 전형은 1순위 학생부 종합전형, 2순위 정시 일반전형, 3순위 논술 전형입니다. 고려할 점은 특히 수학과 과학 성적 향상이 중요하며 달성 가능한 단기 목표부터 설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추천 전형입니다. 국민대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광운대 광운 참빛인재 전형, 한양대 학생부 종합 전형을 추천해 드립니다.